웹사이트를 정말 멋지게 만들었는데 구글에선 감감무소식, 이거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 구글 샌드박스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고요. 여러분의 사이트를 투명인간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주 명확한 행동 계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완벽한 웹사이트를 딱 론칭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글 검색 결과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까요? 자연 유입 트래픽은 거의 0에 가깝고 마치 인터넷 세상에서 유령선이 된 것 같은 기분. 바로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단계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샌드박스의 실체가 뭔지 알아보고 내 사이트의 상태를 진단한 다음 생존 계획을 세우고 탈출 속도를 높이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이 5단계를 거치고 나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구글 샌드박스, 이게 과연 그냥 떠도는 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장벽일까요? 그 신화와 현실 사이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EO 샌드박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구글이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신입사원 수습기간처럼 구글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한동안 지켜보는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가 믿을 만한지, 퀄리티는 괜찮은지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게 2004년쯤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관찰되어 온 현상이고 기본적으로는 스팸 사이트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는 샌드박스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그냥 신규 사이트가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수많은 SEO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데이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4년에 유출된 구글 내부 문서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름이 뭐든 간에 신규 사이트의 성장을 억제하는 비슷한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신규 사이트의 순위 상승이 한동안 지연되는 이 효과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구글에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사실 3개나 되거든요. 근데 광고나 이메일, 보안 관련 샌드박스는 오늘 우리 이야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파고들 건 딱 하나, 바로 이 미스터리한 SEO 샌드박스입니다. 다른 건 그냥 잊으셔도 돼요.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그래서 내 웹사이트가 지금 이 샌드박스에 갇혀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진단해 보시죠. 자, 이 증상들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구글이 내 페이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세기는 됐는데도 정작 내가 노리는 키워드로는 순위에 안 보이나요? 심지어 페이지 제목을 통째로 따옴표 안에 넣어서 검색해도 1등이 아니라면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처음엔 순위가 잠깐 반짝하고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페널티 받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구글이 이 사이트 괜찮은데 사람들 반응 좀 볼까? 하고 잠깐 테스트해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답답한 기간이 대체 얼마나 가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은 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평균으로 봐요. 근데 만약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라면 9개월은 훌쩍 넘길 수 있고요. 특히 금융이나 건강처럼 사람들의 돈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글이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YMYL 주저 있잖아요. 이런 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이 깐깐하게 본다는 뜻이죠. 자, 진단까지 마쳤으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지금부터는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이 3번째 섹션에서는 모든 신규 웹사이트를 위한 필수 생존 키트를 알려드릴게요. 생존 계획의 핵심 기둥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인 기반을 완벽하게 다지고, 둘째,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로 우리를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아주 영리하게 공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구글에게 이 사이트는 그냥 만든 게 아니구나, 제대로 평가해 볼 만 하겠는데 하는 아주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어요. 기술적인 SEO는 비유하자면 집 짓기 전에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에요. 구글이라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고 사이트 맵, 문이 쌩쌩 잘 열리게 하고 사이트 속도, 또 안전하다고 느끼게 HTTPS 해주는 거죠. 결국 웹사이트의 첫 번째 방문객인 구글 보색에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양보다 깊이입니다. 20가지 다른 주제로 얇은 글 20개를 쓰는 것보다요, 단 하나의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글 20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글에는 구글이 요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EEAT, 즉 직접적인 경험, 전문성, 권위성, 그리고 신뢰성을 녹여내야 합니다. 신규 웹사이트가 가져야 할 키워드 전략의 핵심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덤비기 전에 단 하나의 특정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너무 큰 키워드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경쟁은 적으면서도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주 명확한 롱테일 키워드에 집중하는 거죠. 이걸로 구글한테 저희 이 질문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개념 증명인 셈이죠. 이런 작은 성공이 쌓이면 그게 바로 신뢰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생존법을 익혔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그냥 버티는 거 아니라 이 샌드박스 기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단축시키는 전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 바로 시작할게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바로 이 콘텐츠 클러스터 모델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아주 큰 주제에 대한 종합 가이드, 즉 필러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아래에 SEO 기초나 콘텐츠 마케팅 같은 세부 주제를 다루는 클러스터 페이지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또 전부 필러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글이 보기에 와, 이 사이트는 이 주제에 대해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는구나 하고 신뢰를 줄 수밖에 없겠죠? 링크 빌딩,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내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처음에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같은 아주 기본적인 링크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스스로 공유하고 싶게 만드는 멋진 컨텐츠, 즉 링크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게스트 포스팅 같은 전략적인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발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만 마세요. 샌드박스 기간이라고 검색 트래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나 유료 광고,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다른 채널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이트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해요. 이게 단순히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콘텐츠를 오래 보고 좋아하면 그게 다 긍정적인 사용자 신호가 돼서 구글에게 전달되거든요. 샌드박스 탈출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해요. 먼저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샌드박스에 있는 거랑 구글한테 페널티를 먹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샌드박스는 신입사원 수습기간 같은 거라고 했죠. 이건 벌이 아니에요. 그냥 평가 기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페널티는 이건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입니다. 순위가 갑자기 폭락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절대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금지된 기술들입니다. 키워드를 말도 안 되게 쑤셔 넣는다거나 사용자랑 검색 엔진의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꼼수, 그리고 돈으로 링크를 사서 순위를 조작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요. 특히나 지금처럼 구글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신규 사이트가 이런 짓을 한다? 이건 그냥 저 좀 버려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페널티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 챔피언이 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르는 훈련소 같은 곳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사이트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웹사이트는 지금 승리를 위해 훈련하고 있나요?